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오늘 아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특집이요? 3.1운동, 아니 3.1혁명 네,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정말 우리 생애 100주년이 온다는 거는 영예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3.1혁명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좀 딴지거는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3.1 운동주의자입니다. 아, 운동주의자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혁명적이긴 하나 아직은 3.1 운동으로 불러야 된다. 자, 그럼 다시 다음 분. 헌업만큼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고생 나가면 되잖아.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분은 처음부터 다시. 왜냐면 무오류설. 무오류설. 아는 무오류설. 예. 죄송한데 여기는 이미 다 생방송 중입니다. 녹음이지만 생방송입니다. 참을 걸. 자, 그렇습니다. 이제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예. 3.1운동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디테일까지 우리 김정인 교수님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정인 교수님이 전에 한번 저희 KBS 1라디오 제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네. 이빨이 이게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네. 교수님한테 이빨이라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이 관훈 나이트클럽 하면서 몇몇 분들이 이제 많이 게스트로 오셨지만 오자마자 광고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 뵀습니다. 오자마자 네. 예. 자, 그래요. 오늘 또 광고로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한 펜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저 문방구 가서 네. 쉽게 살 수 있는 모양의 펜 같지만은 이게 네오 스마트 펜 M1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네오 스마트 펜 N1. M1. 네.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쓰면요. 네. 구글 캘린더에 기록이 됩니다. 잘 모르죠 지금. 네가 설명해라. 중간에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됐어. 요 캘린더에 썼을 일단 설명 빨리 캘린더와 노트를 설명을. 이것도 있어야 되니까. 자, 설명해봐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스마트펜, 스마트펜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스마트펜의 이제 기본은 이제 다른 곳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필기를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종이에다가 뭐 특정 종이에다가 김용민 라이브, 민동기의 이슈파이터 이렇게 딱 쓰면은 그래, 우리 저기 정상근 동지가 출연하는 방송. 예. 김용민 라이브에 X를 치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래요. X치면 지워지고. 예. 민동기의 이슈파이터 쓰면은 이게 그동으로 자동으로 네.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트하고 이 네. 캘린더에다가 적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전송이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오. 그거를 하려면 예. 어플을 다운받아야 돼. 어플 다운받는 거야? 뭐 어플 가격이 10만 원 이런 건 아니죠? 공짜입니다. 어플은 공짜고, 그러니까 이 펜을 사면은 이 노트하고 이 달력이 같이 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다이어리를 사는 거죠. 네, 다이어리를. 사는 건데 네. 앱을 다운 받으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 음. 이 달력 모양이 그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노트 모양도 그대로 있어요. 예. 이 노트가 굉장히 실용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무것도 없죠. 네.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 이 펜으로 기재를 하면은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기하는 것처럼 펜으로 그냥 써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뭐 캘린더뿐만 아니라 노트로도 해서 스마트폰에 입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 노트 필기가 되는 거고, 네. 이거를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돼서 이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그 다이어리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블루투스를 켜가지고 여기 이제 연동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저 캘린더에 일정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블루투스를 켜놓고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음. 여기에 다 입력이 됩니다. 네. 그 어플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캘린더하고 노트가 그냥 캘린더 노트가 아니에요. 네. 특수 캘린더와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렇군요. 특수종이냐고 물어보시는데? 특수종입니다. 특수종이겠죠. 특수종이, 특수종이. 특수종이에요. 종류가 있습니다. 예? 20종의 노트가 있습니다. 특수 노트. 네. 종류가 20종.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받았던 거랑 좀 안에가 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 증정 특별히 하는 2가지인 거고요. 네. 그런 유로 20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김기춘 씨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데스노트를 작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전송돼서 이제 그게 이제 검찰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의 이 오늘 일정을 이렇게 써가지고 온 거를 이렇게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니고 손을 써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게 드는 거예요. 네.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동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아, 바로 네. 새로운 그러니까요. 그 세상을 오늘 만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걸 써보면은 진짜 신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써보라고 받은 다음에 네. 들고 갔다가 바로 와이프가 가져갔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 애가 이유식을 먹을 때거든요. 네. 근데 이유식 먹는 게 이 기록하는 게 기록해야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기가 뭐 이번 주에는 뭘 먹었고 뭘 새로 먹었고 그게 이제 이상 반응이 있냐 없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예, 예. 그냥 이런 데 쓰자니 뭐 밖에서도 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핸드폰으로 쓰자니 또 그게 또 번거롭고 번거롭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져가 가지고 뭐 달력에다가 뭐 며칠 뭐 배추를 새로 먹었다, 뭐 무를 새로 먹었다 네. 이렇게 딱 기록을 하니까 네. 그게 이제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밖에서도 딱 체크가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기계치라든가 뭔가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네. 이거를 40분 만에 끝냈거든요. 꽤 오래 걸리셨네요. 오래 걸리셨는데. 아니 아무런 설명 없이 설명 어플을 없이.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네. 40분 만에 완벽하게 됐거든요. 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이게 그 베토벤이 그 축음기를 발명했는데 왜 계속 그걸로 밀고 가는 거야? 베토벤이 축음기를 발명했잖아요. 에디스 네. 본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전구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라이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네오 스마트 펜 M1이 나왔는데, 네. 이게 잘 팔려가지고, M2쯤 되면은, 그 캘린더에다가, 네. 뭐, 아무 날이나 해가지고, 아무개와 결혼하면은, 실제로 아무개와 결혼하는, 이 M2의 기능이. M2의 기능. 이게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M16이 되면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아, 이걸로. 다다다다. 그래서, 예? 근데 몇몇 분들이 지금 인터넷 댓글창에 김현미 PD는 이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파악을 이게 왜냐하면 네. 저하고 정상근 선수를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전혀 사용을 안 해본 티가 납니다. 지금. 광고는 네. 사용을 안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사용한 네. 사람들은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광고를 할 많아서. 수가 없어요. 광고는 기본적으로 구라의 예술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걸 진짜 한번 경험을 한 사람은 신문물을 경험한 듯한 그런 묘한 그쵸.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가격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판매정가 13만 8천 원. 13,800원. 예, 그렇습니다. 싸네요. 네. 판매정가가 그런데 김용민닷컴은 9만 9천 원으로 보시고. 10만 원이 안 됩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해서 가격 파괴를 선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김용민닷컴 가면 9만 9천 원에 살 수 있어요. 딴 데선 13만 8천 원 가야 살 수 있는 건데. 네. 뭐 물론 이제 소셜 커머스 쿠팡에서 최저가로 나온 게 11만 9천 원이야. 네, 네. 이거보다 2천 원 더 쌉니다. 아하. 그래요? 2만 원 더 써답니다. 아직 김현 PD는 정확하게 지금 2만 원이었어요? 예, 네, 2만 2만 원. 원이 10만 2만 9천 원에서 9만 9천 원이니까 빼버리네. 2만 원이 더 싼 거지. 그럼 2만 원이나 더 써요? 네네. 야, 이걸 노린 거야. 맞습니다. 2만 원을 기억할 거 아니야. 역시 안 써봐야 광고를 하는 그걸 거지. 모르니까 인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지도를 해? 네. 정말 사람은 뻔뻔하고 봐야 돼. 저는 이게 9만 9천 원이니까 이 다이어리를 사서 네. 방송을 하면서 김효민 PD의 욕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예. 스마트폰까지. 그리고 자. 조선일보에 보내. 바로 전송도 돼요. 네네. 심지어 여기다 썼는데 메일로 전송이 된다고 하더라고. 오 메일까지. 메일로 전송이 된다고. 그건 제가 합니다. 오늘 와서 처음 들었어요. 예, 네. 대단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배워가야겠습니다. 더 배우셔야 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컴퓨터로 수첩 기능을 활용하는 분들 중에 네. 아니 못하겠다.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 수첩과 함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네. 이제 이 안에 이 집약이 된 겁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진짜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요 수첩하고 캘린더하고 이 스마트 펜 요 세 가지 해서 김용민닷컴에서 9만 9천 원에 모십니다. 예, 일반 판매 정가보다 거의 4만 원 네네. 싸게
예, 이건 난리가 났네요. 진짜 싸네요. 미모지조님이 쓰려면 다이어리가 있어야 하냐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있어요. 다이어리를 아무 다이어리나 쓰면 이게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특수. 네. 별도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 네. 펜을 사면은 다이어리까지 다 그렇습니다. 네, 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99,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광고가 또 뭐 필요한 게? 뭐 어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예. 노트 같은 거는 따로 추가로 네, 별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래. 99,000원에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 다 특별히 주지만은 네. 예. 나중에 이거하고 이것만 또 구매한다 그럴 때는 구매하실 수 있다. 스마트폰이 꺼진 상황에서 이거를 작성을 하면은 이게 그럼 지금은 스마트폰이 꺼진 상황이니까 입력이 안 되겠거니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사야지. 사야죠. 이렇게까지 네. 설명을 했는데 안 사면은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음. 네. 그래. 그 태극기 부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드히어님이 직접 출연해서 설명하시라고. 그래요. 또 뭐 좀 아쉬운 거 있습니까? 설명. 네. 너무 많은데요. 지금 메일로 공유하는 기능은 뭔가 좀 간편한 액션으로 하는 거고 네. 그 스마트폰 안에서는 음. 그 공유 기능을 누르시면 핸드폰에 있는 각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간단한 편집이나 녹음 필기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봐. 전혀 모르고 있죠 지금. 상품 페이지. 예. 네. 예. 네, 자세한 건 상품 페이지에 있는 근데 그러게. 기능이 뭔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 그렇습니다. 아직 저 단계까지는 지금 저희가 설명한 건 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네, 빙산의 일각인데요. 저희 페이지 오시면은 소상히 다양한 기능, 신박한 기능들을 네, 알 수 네. 있습니다. 예. 팝 선물. 입학 선물. 그러네. 그렇죠. 졸업 선물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졸업 네. 선물. 아직 졸업식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예. 졸업 선물. 예. 주변에 이제 임산부나 이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네, 진짜 좋아요 이거. 그래요. 네, 기록하기에. 그렇군요. 육아일기 쓰기 좋겠어요. 네. 예. 예. 용디 모르는 거 너무 티나요. 아니 근데 이 확실한 거는 이 특수 용지에다가 네. 기록했을 때 이게 스마트폰에 공유가 된다는 네, 거죠. 그대로 간다는 이런 거죠. 거. 네. 이건 뭐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몰랐잖아. 난 알고 있었어. 이게 굉장히 좋죠. 이게 기명한 비망록이 여기에 쓰여졌다면 그렇죠. 네, 이렇게 힘들게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그러네요. 방법으로 네.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사실 이제 노트 필기나 이런 걸로 해서 메모하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 네네. 이걸 스마트폰과 접목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쯤 됐으면 사야지. 네. 그럼 빨리 사, 빨리. 아니 이걸 다 보고 끝난 다음에 사야지. 지금 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아니, 네. 그 저기 동시에? 멀티창을 띄워가지고 김용민닷컴 하나 또 띄워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네오 스마트펜 M1, 네오 스마트펜 M1입니다. 네. 예, 종이에 쓴 글이나 그림을 바로 디지털화해서 저장시켜주는 펜과 노트.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로 키보드로 마우스로 입력하면은 이게 다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노트할 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묘사를 한다든지 한계가 있어요. 네. 이거를 특수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철학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특혜예요, 특혜. 예, 김용민닷컴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가격 특혜까지. 예, 그렇습니다. 레드연님께서 2개 구매하시겠다라는 2개? 의사를 네. 겨우 2개? 두 개면 자녀가 2분이래요. 자녀가 또 네. 하나 더 나. 위험한데. 교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혼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알겠습니다. 13만 8천 원이 판매 정가인데 9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배송은 물론이고 거기에 또 추가 증정품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250페이지 분량의 요거를 주신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요 캘린더까지 준다는 겁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할 때 이런 혜택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유가순 누나에 대해서 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제 유관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학회에서 유관순을 이제 해방 이후에 네. 그 이화
그 나온 그 김한량 같은 모윤숙 같은 네. 대표적 친일파들이 이제 유관순을 부각시켜서 네.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제 후배가 논문을 썼어요.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인용을 해줬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신문으로 가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친일파가 조작한 영웅이라고 했다. 근데 제가 사실 돼버렸네. 3.1운동 전공자인데 네. 유관순에 대해서 모를 리도 없고 그렇죠. 누구보다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막 그때 이제 그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 근데 아무래도 후손들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신문에 나가면은 근데 예. 저는 그게 아니라고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상처를 입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제 입에서 유관순 새 이름자는 나갔으니까 예, 예. 어쨌든 그 발달의 1%도 제가 제공한 거라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그 요인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시는 게 그리고 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역사학자인데 예. 그때 좀 그런 일로 곤혹스럽더라도 어떤 신문이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차포 다 떼고 완전히 논의를 어딜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조선일보 쏘야. 아니 요즘 조선일보 때문에 많이 나와. 네. 저널리즘 토크쇼에도 막 이렇게 나오고. 네. 아이고 얼굴이 나는 정월 대보름인 줄 알았어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에서. 네. 아니 근데 교수님 그게 이제 그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유관순 누님은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훌륭한 네, 분이고 네. 정말 우리가 사표로 삼아야 될 독립운동의 아주 정말 얼굴과도 같은 분이고 물론 수많은 이름 없는 민중들의 그런 정말 그 뭐랄까요 동참과 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빛나는 건데 김환란 모윤숙이 그런데 왜 유관순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 친구의 그 결론은 해방 이후에 이제 유관순이 이제 일제시대 때는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알려진 가장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김마리아예요. 김마리아 그렇죠. 김마리아가 일제시대 나온 그 신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기사를 모아서 가장 유명했고요. 예, 예. 해방 후에도 김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학번 이전 그러니까 60년대까지 교과서에 나와서 김마리아를 잘 아는데 저같이 70년대부터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김마리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김마리아가 지워진 거죠 사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유관순은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될 때는 해방 후에 발견될 때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해방 후에 발견될 때는 그 교과서에 넣으려고 한국의 잔다르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서 교과서에 넣고 되게 관심이 있었고 또 46년이나 47년 3.1절 때 좌우가 충돌해가지고 47년에 16명이 죽었어요. 근데 굉장히 온 민족이 기뻐해야 될 날인데 갈라졌으니까 그렇죠,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7년도에 이제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관순이 알려지는데 46년부터 알려졌지만 그 유관순을 48년에 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 유관순이 나왔는데 그걸 찍은 방우석이라는 제작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북의 갈등을 끊어내고 민족 통합을 위해서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떤 희생을 대표하는 3.1운동이 희생을 대표하는 유관순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그 통일의 영혼을 그래서 약간 민족 통합의 아이콘이었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 논문을 썼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후배가 쓸 때는 이화여 중에서 이제 여중 고유에서 발굴을 해서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김한란이나 이제 모현수 이런 사람들 역할을 했고 박인덕 이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친일파들이 자기 이대 출신들의 어떤 친일을 좀 숨기기 위해서 유관순을 부각했다 이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논문을 소개를 했고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후배께서는 근대사 전공자라서 아무래도 자료를 되찾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김환란과 모윤숙이 막 유관순 누님을 띄울 때 그때는 자기들의 친일이 가려지는 거야. 그렇지. 오 유관순이란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띄우는 사람이니까 김환란 모윤숙도 우리 편이겠거니. 이러면서 그 지난날 막 이화여대 대생들한테 뭐 정신대로 나가서 이런 대동아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렇게 했던 이런 자신들의 과오를 지우기 위해서 유관순을 방패 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했고 정치적으로는. 근데 일반 분들한테는 정말 그 3.1 운동의 어떤 희생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민족 통합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활용한다고 하나 이런 점들이 있게 되면서 오히려 김마리아는 사라지고
이제 유관순만 남아서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한다 그러면 다들 있는 사람도 쥐었으면서 무슨 발굴이야 이런 얘기를 그래요? 이제 자조적으로 하죠.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교수님 송은이 닮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쁘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5년이 옛날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선이 닮았다는 얘기를 네. 예, 근데 아. 이선희보다 송은이스가 젊잖아요. 예.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예. 송은이 씨가 요즘 돈을 많이 법니다. 아, 그럽니까? 교수님 더 좋으시죠? 예, 이선희 씨하고 저는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은이 씨라고 하는 게 훨씬 좋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이제 예전에 또 박정희가 네. 막 이순신 성홍화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순신이라는 외적을 무찌른 이런 위대한 성홍, 거의 성홍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분, 그분을 앞세우면은 자신의 어떤 만주군관학교에서의 그 친일 군인으로서의 이력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가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친일을 은폐하려던 이런 자들 정말 추태입니다. 친일을 한 사람들의 평생의 트라우마죠, 그게. 어떻게 했는지 자기 그거를 가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역사적 인물을 끌어와서 이제 영웅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1운동 100년. 네. 100년을 맞아서 우리 김정인 교수님 모시고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예. 3.1운동. 어떻게 3.1운동을 전공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독립운동, 원래는 천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민족운동을 전공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예.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를 봐야 한다. 오. 너무 이렇게 외세에 시달렸던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건 우울하다라는 제 친구의 말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좀 민주주의적인 친구가 혹시 김숙 씨는 아니시고? 친구가 아니죠. 예. 말해줘요? 홍성태라는 사회학자인데요. 예. 또 홍성태도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야 역사 좀 밝게 볼 수 없니? 막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볼지를 막 고민하다가 예.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한번 재해석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민족주의에 쩔어 있었으니까 저도 예. 그 꿈이 있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네. 제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제가 창립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떠났죠. 박원순 지장님 떠나고 김기식 떠나고 다 떠났는데 나도 저는 떠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적인 눈으로 네. 역사가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민주주의로 재해석하다 보니까 예. 3.1운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보면 자주, 평등, 뭐 생존의 권리, 평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다 민주주의적인 원리에서 독립운동을 그렇습니다. 이유를 쓴 거니까 네. 우리가 왜 독립을 선언하느냐 그 이유가 다 민족의 자주 이게 다 원래 민주주의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3.1운동 당시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19세기 초부터 1801년에 신분해방 했을 때부터 3.1운동까지를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19년부터 48년까지를 약간 그러니까 45년이 아니고 48년까지 해가지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비폭력이었고 연대의 정신이 있었고 평화의 정신을 추구했고 이건데 그 기점이 딱 3.1운동이잖아요. 그래서 3.1운동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3.1운동을 이해하는 게 우리 근현대사 연구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제 팠는데 100년이나 지금도 매일 그 3.1운동을 전공한 후배랑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밝혀지거나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1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 교과서를 좀 떠올려 보면 그냥 이제 1919년 3월 1일에 뭐 이제 서울 곳곳에서 이제 나와서 독립만세 서울 운동. 곳곳은 아니고 이제 탁구공만 했어. 네, 전국 곳곳에서 어쩌라게. 네, 전국 곳곳에서 이제 독립만세 운동을 외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게 이제 비폭력 그런 항쟁으로 진행됐으며 거기서 일제가 막 총을 쏴서 막 이렇게 탄압을 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교과서 잘 기억하고 계시네. 예.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교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3.1운동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참 이게 분단이 짙게 있는 게 뭐냐면 3월 1일 날 서울을 비롯해서 7개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7개 도시. 그 7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평양, 진남포, 안주 어딜까요? 무슨 도? 그 평안, 평안도. 남도. 평안남도. 선천, 의주, 평안북도. 평안북도. 그다음에 원산, 함경, 남도. 이제 남도. 통일시대 대비해서 다 외우셔야 되는 네.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럼 서울하고 다 이북? 예, 거기다가 오. 만세 시위는 안 하고 예. 해주에서는 황해도 해주에서는 독립선언식만 했고요. 개성에서는 남성분들이 숨겨놓은 예배당에 숨겨놓은 거를 우리 어윤이 권해라 이 두 기독교 여성이 네. 꺼내서 3월 1일에 배포를 했죠. 아, 특징이 뭐냐면 배포를. 그까지 다 합쳐서 9개 중에 8개가 다 북한 지역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근데 그게 북한에 다 있다고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남한이 좀 초라하니까 그걸 잘 가르치지 않은 거네요. 아니 우리 국사책에서 그렇게 안 배웠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서울- 3.1운동 있었는지도 몰랐지. 그렇지. 파고다공원 거기 서울만 한 줄 알았어요. 서울만. 예.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만약에 이게 분단이 안 됐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비중있게 다뤄질 텐데 심지어는 선천이라는 곳은 12시 반, 12시. 그 다음에 그 평양은 1시에 해가지고 서울 2시에 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했어요, 사실 북한 지역.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분단이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만 한 줄 알지만 예.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2주 동안은 3월 1일부터 한 14일까지는 거의 70% 이상이 북쪽 지방에서 일어나다가 중순을 넘어서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확산이 되는 동안 저쪽은 좀 쉬어요, 북쪽은. 예. 그러다가 3월 말이 되면 이쪽 정신을 차리고 예. 북쪽도 네. 남쪽은 점점 확산이 됐잖아요. 예, 예. 제일 피크가 4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아. 3일 운동이지만. 예. 그때는 뭐 일제가 정신이 없었겠네요. 그래서 매일 한 50군데, 60군데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일어났는데 하루에 90군데 일어났는데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네. 정말이냐고. 저는 네. 이제 50번, 60번이고 평균만 따졌는데 네. 90배 일어난 데도 있었어요. 야 그러면 당시 촛불 시위인데. 그게 4월 1일이고 그날이 바로 유관순이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부른 날이에요. 그날 그렇군요. 유관순의 오빠인 유우석은 공주에서 똑같은 날 만세 시위를 불러서 둘다 잡혀가죠. 예. 공주.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이게 3.1운동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 한 페이지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3월 1일만 한 줄 아는데 네. 그렇지 않아 이게 한 뭐 6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끼리도 앉아서 이번에 100년 됐는데 우리 마지막 시위를 한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보자. 역사학자끼리 앉아서 네. 진지하게 얘기해서 네.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하면 예. 7월 초에 예.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서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요? 네, 그거를 1919년. 예, 오. 7월 초에 그거 7월 3일에 그거를 마지막 시위로 하자. 이게 끝을 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저희가 역사학에 예. 한 번도 예, 예. 한번 정해볼까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전공하는 후배가 그렇게 그 논문을 썼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보통은 한 4월 중순 넘어가면 예. 거의 이제 사라지긴 하지만 4월 15일 날 또 제암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제암리 사건 때문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그 일본군에서 군대가 직접 파견돼요. 일본 본토에서 군대가 4월 초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가는데 그게 7월까지 가게 되는 게 1월 달에 파리 강화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초에 끝나요. 예. 근데 1월 18일 날 파리 강화회가 열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사실상 파리 강화회가 끝날 때까지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엄청나게 예민한 거죠. 한국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국제 정세에 네. 예민해서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왜 포탈에 해외 소식이 없느냐 나는. 국제 소식이 없다 우리나라는. 네네네. 그래서 일제 시대보다 더 좁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교수님 혹시 그 당시에는 대륙까지 우리가 철도가 이어졌잖아요. 네. 소통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그때 국제 뉴스가 밝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섬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렇지. 그거는 그 문화 충격은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기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네.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 이유는 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좀 의미를 부여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약간 교수님 예.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그래서 7월까지도 계속, 갔었다. 예. 뭐 4월 초까지. 중순까지가 이제 예. 잘 뜨거웠지만은.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3.1 운동이 논의된 시점은 1919년 새 벽두, 김인현 새 벽두부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우리의 어떤 독립의지를 세계에 어떻게 표현할까 막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하고 또 다른 게 아까 저 열차 얘기하다 보면 계속 그러는데 네. 그때는 국내외가 정말 긴밀하게 네. 이 상하이에 있었던 그 영훈영은 신한혁명당을 만들어서 네. 청년단을 만들어서 그 청년단에서 그 김길식을 파리 강화에 보내거든요. 우리의 독립의지 알리기 위해서. 그 신한청년단에서 만든 은행이 신한은행이라는 얘기야. 거기서 베낀 거 아닐까요? 그죠? 이런 거 받으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거 그냥 패스하고 가셔야 돼요.
해외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8 독립선언서를 준비했던 그 도쿄 유학생들이 1월 달에 송계백을 보내요, 국내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알리죠. 그다음에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 만들어진 김규식을 보낸 여운형도 국내 사람들 밀파를 해요. 그래서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돋구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12월 계속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왜냐하면 10년대 생각해 보세요. 지식인들 할 일이 뭐가 있을 거예요. 정치도 못해, 사회적으로도 지위 아무것도 없어. 뭐 했겠어요, 지식인들이. 그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매일신보, 조선동 기간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일본어 아는 사람 경성일보 보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들어오는 오사카 마이니치나 오사카 아사히 신문 보다가, 중국부터 들어오는 중국 신문 보다가, 이게 하루에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신문이 왔었어요, 서울로. 다 오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그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또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정말 이 국내외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또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천도교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3.1운동을. 네.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계가 또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전에 우리 KBS 방송에서도 얘기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3.1운동이 서울과 이북 지역 곳곳에서 있었는데, 네. 일본의 군경이 전혀 몰랐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안이 유지됐던 거예요. 지금이야 사실 뭐 스마트폰도 있고 또 스마트 펜도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네네. 뭐 물론 그래서 그때는 뭐 그게 어려웠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조선시대 보면은 온갖 반란들은 다 밀고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3.1운동이 거국적인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운동이 아무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거사가 일어난 다음에야 알았던 거예요. 네. 그렇지, 네. 걔들.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군대 막 출동시키고 첫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고 3명 죽었어요. 그날 첫날부터 사람이 첫날에. 죽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보안을 유지할 수가 그러게요. 있었습니까? 글쎄 뭐 천도교인들이 뭐 준비하고 기독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독교인들이 또 자기네끼리 또 해보려고 하다가 천도교에서 우리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넘어가 이 과정들을 잘 보면 들통 않는 게 너무 신기하죠 사실은. 거기다가 독립선언서 인쇄해야 되지. 그 배포 28일날 쫙 했거든 전국에. 그러니까 그래서 3월 1일날 그 7군데도 모두 똑같이 3.1 독립선언서를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정말 신기한 거죠.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게. 근데 저는 그냥 뭐 역사학자가 짐작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일본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한 번도. 이게 일본이 뭐 농민들 항쟁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그 일본은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베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푸는다는 거에 자기 스스로를 위안을 많이 삼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민족차별이거든요. 학생들이 왜 들고 일어났겠어요? 졸업하고 나면 순사밖에 못 되니까. 순사도 못 돼. 그런 명백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보다는 자기는 베푼 걸 너무 의도적으로 좋게 생각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여학생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3.1운동 났다 3월 1일부터 여학생들이 시위했거든요.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기사를 났어요. 여학생이 시위한다.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이 시위하는 것도 그 자체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유관순 사실 여학생이잖아요. 당시에 새로운 어떤 신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었던 거 보면 일본이 그 문화적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식민지 지배자로서 굉장히 자기한테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불만이 있는 건 알지만 에이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이함이 있었던 거죠. 친일파들만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그 역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저기에 보면은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서 지금 세상이 위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태블릿 PC가 세상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 거 항상 있어요. 옛날에도 보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우리가 신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공격받는 게 뭐냐면 한 78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의 신문을 좀 허용해줘야 된다. 한국어 신문을. 그때 조선정대 왜냐? 1917년, 18년 이럴 때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근데 1919년에 정말로 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 매일신문 기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신문이라는 건 총독부기관지. 딱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들이 다 후회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어 신문이 있었으면 한국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의 동향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이 한글 신문 내자고 했을 때 냈어야지 라는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한국어 신문을 내주는 이유가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허가를 내준 이유가 네. 바로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러니까 한국인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허락해준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지금도 네. 한국을 원활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신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힘이 있어요? 뼈 때리네, 뼈 때리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지금 그 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요. 그 어느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힘이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요. 제가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누가 조작했을 것 같아? 가짜 뉴스였어? 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조선일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거든요. 동아일보죠. 예, 예, 예. 동아일보.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완전히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이미지가 구성돼 있다는 건 사실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네. 너희들 공부 안 했어?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좀 그 다음에 동아일보라는 걸 떠올리더라고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방 이후에 네, 그렇죠. 반탁 친탁 있었죠. 반탁 네. 이 얘기 나왔을 때 동아일보가 소련은 친탁이다. 네. 친탁.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전혀 반대인데 역사의 미국이 신탁 길이남을 네, 그렇죠. 통치를 네. 해야 한다고 했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 얘기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련하고 가까운 그 당시 남한의 좌파들이 완전 궁지에 몰린 거예요. 네. 민족 반역자들로 낙인 찍히고. 근데 동아일보가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가짜 뉴스의 타대들죠. 그게. 그렇죠. 우리가 네. 얘기할 때. 동아일보가. 예. 근데 여태껏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남한 내에 이런 반일 좌파들을 내쫓는데 큰 이익을 담당한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가.